네, 어디로 가고 싶은가? 여기 계신 분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미국을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에 맞는 이민 전략 정말 필요한데요. 오늘 여기 강사님들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저희는 20개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겠지만 저는 88년도에 졸업하면서 노스항공사 외국인 승무원들 항배 입국시킬 수 있는 쇼패스라고 하는 입국 허가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아프면 사람을 바꿔주고 팔롯이 문제가 생기면 팔롯 또 스케줄을 조정해주고 저는 항배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출입국을 관리하면서 그들의 비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위치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노스웨스트 항공사가 노조가 좀 있었어요. 아시아나항공으로 모든 업무를 위탁시켰을 때 저는 옮겨가서 그쪽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사를 근무하는 중에 계속해서 제가 유학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유학을 가지 못하고 영어 교육으로 석사과정을 들어가서 졸업할 때쯤에 캐나다 대사를 근무하면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민회사에서 번역사로 스카웃돼서 이민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다가 이 일을 96년 12월에 창업했습니다. 여동생이랑 둘이 시작했고요. 브로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해봤어요. 그게 창업이었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많이 성숙해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이 너무 바빠서 일하고 집, 그 외에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취미가 일입니다. 취미를 쌓아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서 애 낳았죠. 그래서 또 일은 더 바빠졌죠. 저희 나라 교육과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로 정말 이민들은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좀 이렇게 이미지가 좀 좋았던 컨설턴트였나 봐요. 진짜 소개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회사가 동업까지 갔었는데 제가 너무 어려 보여서 동업까지 갔었는데 결국 갈등이 생겨서 이제 분리해서 제가 단독으로 한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으실 수 있어요. 11월 16일 미국 이민 세미나가 저희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시에는 가족 초청에 대한 모든 것, 저희 미국 변호사님, 사내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예, 직접 수속을 다 하고 계신데요. 그 변호사님이 강연하실 거고 1시, 2시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미국 프로젝트, 투자 있는 프로젝트는 또 우리 파트너가 와서 소개할 것입니다. 요즘은 투자 있는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좀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가 지금 많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초조했나 봐요. 제가 지쳐서 혹시라도 제가 6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젊었을 때는 일이 겁이 안 나는데 요즘은 일이 좀 겁이 나요. 중간에 힘이 없어질까 봐, 보일까 봐. 저는 어제 제 둘째 딸을 뉴욕으로 다시 보냈거든요. 지금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좀 많이 섭섭했어요. 떠나 보낼 때마다. 워킹맘의 이제 그 문제죠. 기러기 엄마. 이민 동기.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강연 들으셨다면 이 동기가 다 포함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8번. 전 딸만 둘이에요. 8번 빼고는 이 동기에 대한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아이 둘. 캐네디언이면서 둘째 딸은 아메리칸 듀얼 시티즌십 갖고 있어요. 한국에 F4 비자라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희 한마음 사무실은 F4 비자, 교포 비자로 일하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글로벌 라이프예요. 이렇게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둘째가 뉴욕으로 넘어가면서 캐나다에 같이 살다가 둘째가 넘어가니까 외로워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바로 서울대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하고 석사. 지금 LG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쉽게 대학 들어갔고 정말 쉽게 취직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글로벌 어빌리티가 있는, 탤런트가 있는 그런 아이예요. 아까 배려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정말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잘 통과해서 실제로는 제가 제 밑에서 컸다면 그 정도 훌륭한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의외로 성공한 엄마여서 주변에서 저를 많이 부러워하는데요. 여기 가족 해외 진출? 우리 아이들에게 신분 다 조정했으니까 문제 없었고 유학 관련돼서는 보장된 공정한 기회 차별 없었죠. 영주권자로 유학을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학비는 캐나다는 학비가 잘 먼저였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미국 넘어가지만 학비 혜택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입시 전략에 대한 건데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 석사과정 들어갈 때 엄청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글로벌한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딸 같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또 경영, 경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6년 동안 캐나다에서 세 가지를 다 전공했거든요. 교육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융통성 있어요. 이 선진국 영어 국가들은 그런 부분. 그래서 그리고 취업 사업인데 우리 아이 취업 캐나다에서도 했었어요. 공무원이 있었어요. 온타리오 교육청에 프로그래머로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한 30개월 근무하다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요. 이렇게 취업 사업에 대해서도 글로벌하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학교 입학, 그 다음에 취업 굉장히 편하게 진행했고요. 해외 투자는 저절로 됐어요. 집 팔아서 넘어가서 애들 살 수 있는 집을 다 사줬는데 결국 애들 집이 됐고 굉장히 그 가격은 좀 올라갔잖아요. 왜냐하면 이민을 많이 가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절로 해외 투자가 좀 됐어요. 아이들한테는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될 만해요. 능력이 됐죠? 지분 하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투자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됐고 그게 또 절세가 된 거고. 그리고 저는 은퇴 후에 저희 딸 둘이 캐네디언이에요. 근데 둘째는 또 아메리칸 시티즌까지 있어요. 저는 가고 싶으면 애들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영주권을 갖거나 시민권을 갖게 되면 이렇게 해외 진출할 때 그 부모는 편하게 갑니다. 미국 초청이 및 시민권자 자녀가 저를 초청하면 1년이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이미 끈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영구 이민인데 저는 만약에 제가 나이 들어서 혼자 살아가야 된다면 혼자 살아야겠다면 외롭지 않으려고 한국일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자녀나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아까 말했던 하와이 또는 최근에 가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던 사이프러스 파포스의 해변가를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것만 말해도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민을 가고 싶으세요? 이민을 가고 싶을 때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 이것만 알면 이민 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있는 분이 다 아세요.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를 우리가 수민국이라고 하죠.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는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제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사 기준이 있어요.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있다고요.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Law Regulation Policy Manual이라고 해서 이민국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기 Policy Manual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민이 된다 안 된다 스스로 영어만 되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즘은 영어 페이퍼 다 한글로 번역해서 볼 수 있잖아요. 관심만 가지면 여기 계신 분이 다 이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민에 대한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도 세상 일정을 잘 몰라서 부동산 투자 잘못했다가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람 말을 다 믿어요. 근데 영업하는 사람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힘들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 말을 믿지 말고요. 여기 정해져 있는 제도, 정해져 있는 규정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학생자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임시치료 신분의 신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을 받게 되면 새로운 세컨드 홈이 생기고 자산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노후에 살고 싶은 나라를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며 살 수 있는 순환 거주자가 돼요. 남들보다 멋있지 않아요? 네,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의제로서 준비한 건 미국 이민 종류, 수속 절차, 그리고 각 부류별에 대한 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투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앞에 좀 길게 제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 non-immigrant, 그런 게 학생 비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B1, B2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고, J1 오늘 굉장히 가면 좋았고요. H 비자, E2 비자, 주재원 비자. 여기 이 비자를 갖고 출국하시는 분은 자녀분들을 동반하실 수 있어요. 21세 미만이면 동반이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임시 체류 비자를 non 이미그런트라고 미국 정부는 정확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취업 이민과 초청 이민은 이미그런트 비자라고 해요. 여기 계신 분은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아서 나가야 돼요. 미국 안에 비이민 비자로 들어가 계시다면 현지에서 그냥 인터뷰 없이 신분 조정이 그냥 돼버려요. 근데 바깥에서 나가셔야 될 분들은 주한미국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출국해야지 그때부터 영주권자거든요. 이렇게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나가 계신 분들은 미국 안에서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바로 우편으로 받아요.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은 주한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차이를 뒤에 설명하는 내용 때문에 미리 좀 드릴 거고요. 취업이민. 그럼 미국의 넌 이미그런트 비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 영주권 갖고 계신 분이 없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알게요. 그러면 비이민 비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빨리 진출하려면 저 방법밖에 없으니까. 영주권은 가장 빠른 프로그램이 2년짜리예요. 뒤에서 이제 수소 절차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취업이민하고 초청이민 두 가지가 취업이민 5가지 부류, 초청이민 5가지 부류. 여기 초청이민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영주권을 받아서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을 넘어가게 되면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자 신분이 돼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가족 초청의 범위가 가장 지금 인간적이에요. 인본주의적이라 그랬나? 네. 여기 보시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초청시킬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1년에 6만 5천 개 비자잖아요. 근데 미국은 나라별 쿼터를 7% 제한했어요. 한국가가 몰아서 이민 들어갈 수 없게 좀 나라별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6만 5천 개 7%가 한국인 이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쿼터인데 이거 뒤에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이민을 가려고 줄 서 있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쿼터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비자블루팀 여기 시민권자 형제자매 한번 보세요. 2007년에 신청한 사람이 지금 영주권을 받고 있어요. 6만 5천 개 비자의 7%에 한국인 배당이 지금 몇 년이 쌓여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제도는 쿼터제. 각 이민 프로그램별 할당된 비자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시면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는 이민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청돼 있기 때문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초청 이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류가 직계가족 F1부터 F2, 3, 4까지 부류가 있어요. 해당되는 부류의 밑에 쿼터가 있고요. 그 쿼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줄 서 있는지는 이민국 사이트에 매월 공지가 됩니다. 그럼 취업 이민의 종류 5가지인데요. 저희 빨간 글씨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이유가 빨간 글씨가 있는 EB1, EB2, EB5 이 프로그램은 취업이 필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의 능력과 여기 계신 분의 능력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고용주가 필요한 3순위, 4순위는 지금 3순위가 4년에서 5년 정도의 영주권 수속 기간이 걸립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그래. 밑에 쿼터 있는 거 보시죠? 저 쿼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줄을 서게 돼요. 그래서 미국 취업이민이라고 말할까 꼭 취업이 돼야 되는 걸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면 인플로이먼트 베이스라서 미국의 고용을 촉진시켜주는 기반을 만드는 이민이에요. 그래서 EB1은요 아인슈타인 비자라고 해요. 아주 익스트라오디너리해요. 너무나 특출한 사람들, 그러한 특출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 이 미국의 대단한 파워를 만든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는 그냥 모셔가죠. 15일 만에 심사 결정을 내려줄 정도로. 프리미엄 프로세스, PP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2,805달러만 더 내면 일반 수속이 아니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이렇게 빠른 심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EB5는 80만 불만 투자할 수 있으면 그만한 자금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빠른 이민 수속 기간은 EB1하고 EB5입니다. EB5은 너무 비싼 금액이 드니까 아무나 할 수 없고 EB1은 진짜 특출한 능력을 증명해야 되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민이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른 지금 현재 10,000개 비자 쿼터를 나라별로 채우지 못한 이 이민 프로그램이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국 대사관의 업무가 코로나 이후에 누적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형식적이지만 그걸 기다려야 되는 순서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대기가 길어서 아무리 빠른 심사 결과를 미국 중앙移民국에 내려줘도 여기서 비자 발급받기 위한 인터뷰 대기선이 길어요. 그래서 2년 정도 걸리는데 EB1이 한 2년 정도, EB5가 2년 정도. 나머지 가운데 있는 이민은 EB2 같은 경우도 3년은 최소 기다려야 되고요. 취업이민 3순위, 4순위도 지금 한 4년에서 6년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이민 청원, 페티션이라고 하는데 USCIS는요, 아시겠죠? US, United States Citizen Immigration Service Center. 미국 중앙이민국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중앙이민국에 이민 가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냅니다. 신청을 낼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자격을 알고 신청해야 돼요. 예, 자격을 알고 신청했어요. 신청서에 보시면 I-130은 초청이민 청원서 코드, 그 다음에 I-140은 5순위까지 있는 것 중에 EB5 뺀 나머지가 140 폼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투자이민만 516 폼을 접수해요. 그럼 이민 신청하는 폼은 130, 140, 516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USCIS 신분 조정.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미국 안에서 영주권 받아요. 인터뷰 없이.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은 아니면 미국 이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캐나다도 많이 신청했는데 캐나다에 저희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내셔널 비자 센터를 통해서 저희는 주한미국 대사가 아니고 저희는 캐나다 같은 몬트리올 대사관에서거든요. 여기서 인터뷰 하시고 패키지 받아서 미국에 딱 입국하면서 영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 안에 있으면 도착할 필요가 없이 미국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영주권은 우편으로 보내줘요.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일양 택배로 대구로 우송해주고 있죠. 주한미국 대사관이. 이 쿼터는 아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제가 아마 그 항공사에 계속 있었거나 제가 영어교사 자격증도 땄거든요. 영어교사로 근무를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교사 된 친구도 있고 주부인 친구도 있는데 저는 그들보다 제 인생이 좀 더 값질 것 같아요. 좀 한이 덜 몰라서 한이 안 맺히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이미 알았으니까 굉장히 다른 여성보다 제가 65년생이니까 다른 어떤 여성보다 제가 참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업그레이드 됐다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저는 굉장히 그리움도 많았고 그다음에 미안함도 많았고 죽어서 제가 만약에 눈을 못 감게 되면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 떼어낼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지금 여한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EB1 NIW 같은 독립이민은요. 제가 둘째 딸을 미국 영주권 받아준 방법이 EB1이었습니다. 제가 뭐 성격은 좋지 않지만 일단 EB1이 되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EB1 되는 남편과 딸 묶어서 영주권 받아줬어요. 15일 만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영주권 이민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비자과 그때는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비자과 수도 6개월 만에 돼서 1년 안 돼서 영주권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아빠랑 묶어서 미국 영주권을 받아줬고, 그 아이가 스스로 이제 시민권자가 된 거고, 애들이 캐나다 갈 때는 제가 캐나다 번영사료 기술인으로 영주권 받았던 사람인데, 그때 애들을 받아준 거거든요. 이렇게, 인생의 그레이드를 어떤 방향으로 높이느냐인데 누구는 부자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좀 더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유학을 못 갔는데 아까 교환 프로그램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저는 제가 제1으로 한번 저는 이제 애들 못 데리고 가잖아요. 21살 다 넘었으니까 좀 나가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과 그런 교육 시스템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계속 이제 인생의 저를 이렇게 붙잡는 바람에 못 가게 됐는데 한번 풀 수 있으면 풀어볼까 합니다. 80만 불 EB5 투자이면 애 아빠가 만약에 안 도와줬다면 저는 EB5를 해야 됐어요. 취업이면 할 수 없잖아요. 가서 일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일을 해야 돼서 저같이 이렇게 일하는 전문 직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이민을 주로 진행을 하게 돼요. EB1이 안 되거나 NRW가 안 된다면 그래서 EB5 투자이민으로 가시는 분들이 요즘 의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억 투자를 5년간 또는 4년간 또 짧게는 3년짜리 프로젝트 있거든요. 투자 기간이 이렇게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근데 그 80만 불 투자를 수행하면서 영주권을 가장 쉽게 받는데 제가 최연소 투자자가 17세 유학생 부모가 증여를 해서 받았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독립이민 프로그램 위에 설명드렸듯이 EB1은요 프리미엄 프로세싱 15일 만에
그다음 EB2의 내셔널 인터뷰 웨이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어떤 분야에서든 스페셜리스트라고 증명할 자료만 있다면 내셔널 인터뷰 웨이버가 됩니다. 그래서 내셔널 인터뷰 웨이버는 제가 삼성, LG 같은 대기업의 연구원들은 지금까지 실패한 케이스가 없어요. 학사 출신이었던 분들조차도 잘 통과했어요. 미국은요, 이상하게 한국에 이 LG랑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NIW 수업을 긴 시간 하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EB1의 심사 요건은요, 1부터 10가지 중에 3가지를 증명할 자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까 아인슈타인 기자라 그랬죠? 1번만 증명하면, 저 하나만 증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 1번을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노벨 아니면 뭐 특별한 과학, 전 세계에서 인정한 뭐 과학 관련된 수상 이런 거라면 저 1번 하나의 증명만으로도 승인이 돼요. 하지만 저 정도 수준이 안 되면 3가지 정도의 증명 자료가 충분하다면 15일 만에 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NIW는 이렇게 7가지 중에 최대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증명해서 준비하시면 아무 조건 없는 영주권을 받아요. 저희 한국 분들이 이 EB1 NIW를 받아서 애들만 앉혀놓고, 엄마랑 같이 애들만 앉혀놓고 그 전문가는 한국에서 자기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계세요. 그러다 눈치껏 한 2년 있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조건 없는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이죠. 전가주로. 그리고 NIW에 대한 심사 기준은 내셔널 인터뷰 웨이버, 미국 국기에 도움이 되는 스페셜리스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이게 워낙 그 심사 기준이 좀 추상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나사라고 하는 특별한 판결,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1, 2, 3, 3가지 요소로 지금 이렇게 좀 이민관들이 이 1, 2, 3, 3가지 요소를 다 만족해야지만 승인을 내려줍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전문 분야의 발전의 공헌을 어느 정도 했느냐인데요. 저희 나라 삼성과 LG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거기 안에는 연구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 분야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만약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허를 냈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근데 그런 자료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문 분야에서 위상인데요. 언론에서 인정받았다. 또는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주로 초청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라면 돼요. 독보적인 위치에 이제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이분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공헌할 건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떤 걸로 보여줄까요? 추천서요. 미국에 있는 분이 추천서를 써주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미국에 들어오면 이렇게 일할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좋을 거라고 확신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미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기여할 건지를 제3자가 증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가 무료로 자격 판정해줘요. 저는 NIW 무료 자격 판정할 때 이력서를 다 봤거든요. 이력서를 보면서 한국에 참 훌륭하게 열심히 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되게 재밌어요. 투자인보다 더 재밌는 건 EB1 NIW 신청하시는 분들의 이력이에요. 참 많은 전문가들을 이력서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무료 자격 판정 원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안내문 보내드리고 그 안내문에 첨부된 샘플 이력서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기재해 주시면 자격 판정을, 저희 미국에 있는 5분의 변호사 있어요. 사내에 있는 변호사님 더 잘하시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저희가 한 보통 3분 이상의 의견을 종합해서 드리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없었습니다. 실패 확률이 있었다는 거 알면서 진행하는 것 말고는 그냥 한번 해보자.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투자이민 가기 전에 한번 해볼게 라는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투자이민 하게 되면 운 좋으면 NIW로 투자 없이 영주권 받아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고 있지만 대부분 자격 판정 굉장히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력서 주시면 Job USA라고 저희 파트너가 혹시 미국 현지에 job 매치 될 수 있는 고용주가 있는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력서 또 보내주세요. 미국 투자인은요, 이 3가지만 충족하시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앞에 거보다 훨씬 간단해요. 고용주가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야 된다? 아니에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했었는데 최소 80만 불을 투자할 수 있는 분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민국이 심사하는 조건은 딱 하나. 그 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자금이에요. 합법적인 자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영주권 처음에 인원제를 받아요. 처음에 영주권 2년 만에 인원제를 받고 미국관에 들어가서 인원 안에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하면 조건해지 신청할 때 10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 창출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한 개발사 쪽에서 증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영주권, 이 10년짜리 영주권으로 갱신할 수 있는 거 개런티된 프로젝트는 얼마든지 고를 수 있어요. 요즘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은 이 정도 조건부 영주권 받고 들어가서 인원 안에 이 충족되는 자료를 모아서 저희 변호사님과 함께 제출해주게 되면 10년짜리 영주권으로 바뀌어서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갱신하는 절차까지 1, 2번은 처음에 진행하는 거고 3번은 들어가서 10년짜리를 바꿀 때 2년짜리 영주권 받고 들어가서 10년짜리를 바꾸면서 처리해야 될 조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충족하면 영주권이 2년짜리를 받아서 들어갔다가 10년짜리를 바뀌고 10년짜리를 바꾸면 시민권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80만 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지도예요. 이렇게 굉장히 공식적으로 모든 자료가 이민국 사이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전문 기관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만 하시면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투자인에 대해서 사기당했다라는 과거 그 소문들을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TA 루러 지역이 아닌 경우 105만 불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05만 불 투자를 찾는 분이 거의 없어서 80만 불 프로젝트 위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 이민국 사이트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건 여기 IIUS라고 해서 투자하는 협회예요. 전문기관. 이 공부만 주로 하는, 스타디만 하는 이렇게 저희가 전문기관과 이민국 사이트 안에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민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민 심사 기준은. 만들어지는 심사 기준은 가장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고객님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정확한 충고를 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일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리저널 센터라고 하는 간접 투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 회사는 저희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보니까 제 시간이 다 됐거든요. EB5 투자금 출처는요. 상금을 받았던 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속, 증여, 각종 차용. 지금은 부모한테 자식이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11억을 빌려서 그 11억 갖고 투자를 해도 돼요. 담보가 없어도 됩니다. 차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차용증에 반드시 기입돼야 되는 건 이자입니다. 법정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저렇게 돈을 버신 분들도 저렇게 소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만약에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가 지금 미국 유학 중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영주권 빨리 받아줘야 되겠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는 이자를 낼 수 있는 소득도 없고 기존에 받았던 증여금도 없어요. 그럼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17세예요. 이럴 때는 급할 때 할 수 없이 증여세를 내야 돼요. 11억 증여하시려면 3억의 증여금 포함해서 14억을 주시면 증여세 내고 11억이 남아서 아이가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인으로. 저희가 꽤 많이 했던 사례예요. 부모가 아이한테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까지 내주시는 거죠. 증여세 금액까지 다 증여를 하는 거죠. 저희가 프로젝트 오늘 6개를 준비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드리면 굉장히 길어지고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이 긴 시간. 근데 제가 들어도 너무 유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방 국민